리메이, 엄마랑 같이 저기 가서 오이 좀 따라. 아, 그리고 일하기 전에 미리 소변 보고 가라. 일하는 중에 화장실 들락거리면 능률 떨어지니까 급하면 그냥 저기 가까운 데서 아무데나 싸라. 네, 저는 중국에서도 인적이 드문 시골 농촌에 살고 있는 리메이라고 합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겪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때의 사건으로 인해 제 인생은 큰 변환점을 맞았습니다. 저는 20년을 시골에서만 살다 보니 그저 농사일이나 하며 친구들과 만나 수다나 떠는 게 일상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곳은 점점 더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농촌 사람들이 하나 둘 도시로 떠나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 중에서는 평소에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고 여전히 농촌에서 농사일만 하는 제 신세가 한탄스럽기도 했죠. 특히 제일 친한 친구였던 친구 한 명은 아예 중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아버지는 그 친구네가 우리 중국보다 먹고 살기 힘든 오지로 이민 갔다며 보나마나 알거지가 되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험담을 하시더라고요. 친구가 이민을 간 곳은 한국이라는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전쟁 국가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 나라도 있으니 너는 행복한 줄 알아라며 아버지 말 잘 들으라고 울음장을 놓으시기도 했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인지 어느 날 한국으로 이민을 갔던 친구가 우리 동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예 돌아온 것은 아니었고 휴가차 잠시 들른 거라고 하더군요. 이 친구는 웬일인지 얼굴에서 광이 났고 도시 사람처럼 옷도 말끔하게 빼입은 것이 마치 도시의 커리어 우먼 같았죠. 가난한 나라에서 돌아온 사람치곤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알던 한국이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한국 이야기에 괴리감마저 들었죠.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더니 허풍이니 신경거라고 했어요.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건가? 왜지? 저는 갑자기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친구가 하는 일은 무역회사의 격리라는 업무였는데 평생을 농사일만 하는 저에게는 엄청 대단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무려 정장을 입고 회사를 출근하며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친구가 멋져 보이고 부러웠죠. 그렇게 며칠 동안 저에게 호기심을 일으키고 부러움만 남긴 채 친구는 다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다음날 다시 밭으로 나갔고 아버지는 저에게 심부름과 농사일을 명령했으며 심지어 생리적인 용무까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급하면 아무 데서나 싸라. 그럴 시간이 없다. 빨리 끝내지 않으면 오늘 안에 일을 다 끝내지 못한다. 끼니도 해결 못해서 굶는 나라도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든 말든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돌아왔다가 다시 떠난 친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저는 뭔가를 결심했고 아버지가 일을 시키기 전에 모든 것을 미리 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저 친구 만나러 한국에 다녀올게요. 허락해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그런 오지나 다름없는 곳에 갈 시간이 있으면 밭이라도 한 번 더 갈아야지. 아버지는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제 의견을 묵살해버렸죠. 저는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징징대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는 거야. 여행 같은 게 하고 싶으면 먼저 결혼부터 해라. 그러고 나서 네 마음대로 해. 저희 아버지는 저를 시집을 못 보내 안달이 나신 분이었어요. 저희 마을에는 딸을 가진 사람이 남편 쪽에 시집을 보낼 때 큰 돈을 받는 풍습이 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를 남의 집에 팔아넘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이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이 농촌 시골에 묶이게 될 것만 같아서 불안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가기 위해 아버지 몰래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무슨 수로 돈을 버냐고요? 농작물을 소셜미디어로 판매하기 시작했죠. 예상했던 것보다 판매가 수월했는데요. 중국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 기업의 소셜미디어는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개발된 플랫폼에만 접근이 가능해서 선택의 폭이 엄청 작기는 했죠. 어쨌든 목표로 잡은 수량만큼은 모두 판매가 되었고 저는 나름대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었어요. 이제 한국으로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아버지에게 들키기 전까지만 해도요. 아버지는 웬 트럭이 와서 농작물을 실어 가자 도둑인 줄 알고 몽둥이를 들고 나왔어요. 결국 제가 판매한 것이 들통나서 농작물 판매 수익을 모조리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대노하시며 내일 당장 선을 보라며 선자리를 주선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팔려가는구나. 속으로만 궁시렁댈 뿐이었죠. 저는 아버지 말대로 내일 선자리에 나가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빨리 결혼을 해버리고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냥 동네의 다른 여성들처럼 농촌에서 결혼해서 농사일을 평생 하면서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조용히 혼자 방에 있는 저에게 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리메이,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아도 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된다. 너는 아직 젊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을 거다. 한국에 친구가 있다고 했지? 이 돈이면 한국에서 며칠 정도는 다녀올 수 있을 거야. 많이 보고 많이 겪고 다시 돌아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알았지? 만약 네가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지금 나이에 결혼을 해버리면 영원히 이곳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엄마처럼 이렇게 늙어가겠지. 시작이 어려운 거야. 그 이후로는 쉬워. 아버지에게는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 내일 새벽에 떠나거라. 저는 어머니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새겨듣고 그날 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을 기점으로 나의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보겠노라고. 저는 다음날 살아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선자리를 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고 한국에 도착한 저는 제 선택은 탁월했다고 스스로 칭찬을 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국가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내용을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이랄까요? 여행을 떠나며 아버지 죄송해요. 한국으로 오지탐험 잘하고 올게요. 라고 혼잣말을 했던 제 입이 부끄러운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오지였어요. 한국은 그야말로 대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그럼에도 한국 사람들은 이기적인 모습보다 친절한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은 고개를 들어 그 끝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빌딩을 들락거리며 바쁘게 생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커리어 우먼들이 한국에는 흘러넘쳤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을 갔던 친구가 피부에서 광이 나고 멋진 커리어 우먼처럼 보였던 게 착각은 아니었던 거죠. 한국물을 먹은 친구는 생각도 많이 유연해졌어요. 사고방식이 넓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 또한 한국을 여행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졌고 아이디어가 샘솟는 느낌이었어요. 제 꿈이 더욱 시각화되는 것 같았죠. 한국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했어요. 도시인처럼 차가운 느낌이 있다가도 막상 도움을 요청하거나 허둥대는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도 했죠. 이런 것이 선진국의 선진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의 말에 따르면 저희 아버지가 한국이 전쟁으로 가난한 나라라고 한 것은 50년도 더 이전의 일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전 세계적인 기구에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기도 했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사례는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한국인들은 선진국민일 수밖에 없는 DNA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집을 나와 파트타임 알바를 하며 전자상거래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어요. 저는 2년 만에 제가 평생 농사일을 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의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한국 여행을 하라며 내어준 쌈짓돈의 100배에 달하는 금액을 들였죠. 제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그런 여행과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다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평생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죠. 저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데 성공했고 커리어 우먼으로 살겠다는 제 꿈도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한국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한국.